네, 안녕하세요. 초등맘 라디오 이럴 땐 어떡하죠? DJ 이노입니다. 제가 오늘도 일을 마치고 씻고 나와서 잠자기 전에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등맘 분들께서도 이제 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이런 건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요. 학교에 적용해보면 학교 안에 매점이라든지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컨셉에서 직접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께서 공동의 이익,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이라면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매점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나쁜 음식을 유통해서 먹이겠냐 또는 뭐 질 나쁜 교육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겠냐 이런 컨셉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교육이 잘 되려면 학부모들이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제 교권을 중시해 주면서도 참여해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이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학교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요즘 이런 것들에 좀 이제 많은 기여를 하려고 이제 회의도 참여하고 좀 이제 이런 것들을 퍼뜨릴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좋은 아이의 교육으로 양육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협동조합 같은 것들 많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 학교협동조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제가 먼저 사연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스더 초등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학원 갈 때 실갱이 하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외동인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학원이나 문제지 학원에 갈 때 한 번씩이지만 자주 안 가면 안 되냐고 묻네요. 안 된다고 하면 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왜 안 되냐고 졸라대고 떼를 써요. 벌써 이러기를 1학년 때부터 4학년이 된 지금까지 계속이네요. 이 문제를 따끔하게 잔소리 훈육한 적은 있어도 매를 든 적은 없었는데 몇 년째 동일한 문제로 저를 들들 볶아대니 제가 오늘은 마음 먹고 무섭게 돌변하여 딸아이 귀를 잡고 혼냈네요. 학원이라고는 피아노 일주일에 3번 딸랑 하나 하고 체육관에 일주일 3번 줄넘기 하는 거, 그리고 학교에 일주일 2번 무료로 방과 후에 중국어 배우는 것, 이렇게 다인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신청했든 내가 권유해서 했든 종종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안 되냐고 졸라대고 볶아대는데 제가 계속 이러면 엄마가 진짜 화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해도 저보다 더 난리를 치고 듣기 싫게 징징대고 말대꾸를 해요. 사실 소풍이나 운동회가 있거나 학교에 모둠 활동이 있을 때는 힘드니까 쉬라고 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학원 시간을 깜빡하고 못 보내면 그냥 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틈을 노리는 것이라고 할까요? 아이를 혼내기 싫은데 아이는 어떻게 하면 엄마가 혼낼지도 자기는 알고 있다는데도 행동이 멈춰지지를 않나 봐요. 선배 초등맘들 도움 부탁드려요. 라는 것으로 했고요. 이 사연을 바탕으로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이랬더니 이제 그 에스더 맘께서도 예, 댓글로 조언과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이제 말씀을 적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중단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댓글에 보면
이제 과감하게 자기 그 자녀와 그 소통을 해서 정말 다니기 싫다고 하면 한번 과감하게 끊어주는 것도 이제 오히려 끊고 나면은 그 자녀가 나 이제 좀 뭔가 이제 안 가니까 이제 허전해가지고 다시 가게끔 이 동기부여를 이제 다시 던진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가게 되면 더 열심히 다닌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이제 에스더 맘께서도 그러한 이제 답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좀 살아봤으니까 뭔가 이제 중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추구하는 걸 하고 있지만 추구하는 것을 해주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이런 건 이제 미래 역량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아이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어거지로 이제 좀 이제 권유를 해서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주의입니다.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부모가 생각하는 미래 역량 다양한 게 있겠죠. 뭐 아까 방금 나왔습니다만 뭐 중국어도 미래 역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권유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흥미 위주다 보니까 미래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워보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권유하는 것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주체적으로 어떤 교육의 방향을 이제 그 아이가 가져가야 됩니다. 권유하는 것도 실제로 겪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실제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해보면 배우면 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도 학원이나 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재미없는 게 무엇이냐면 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을 배운다 이런 거는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초등만 분들께서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공부가 끝이 없지라고 하는 게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과목이 어디가 끝이냐.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수업 시간을 듣고 있긴 한데 뭐 좀 배우는 것 같긴 한데 어디가 끝이냐, 종착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해주냐면 기간적으로 정해보는 거죠. 이제 한 달에 한 기간으로 정하든 또는 어떤 진도로 정하든 그 정도까지를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권유하고 선택해서 듣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이 수업을 듣는데 여기까지 가보고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다. 또는 이 기간 동안 이제 네가 수업을 들어보고 다시 결정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아 여기까지 공부해보면 내 의사를 밝힐 수 있겠구나 또는 아 여기까지 그 기간 동안 배워보고 의사를 밝힐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종착역이 있이 달려가는 공부는 할 만합니다. 종착역이 있이 달려가는 공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이나 일정 진도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것이 과연 네가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재밌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의사를 밝힐 겁니다. 그 밝히면 그걸 존중해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더 엑셀레이트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많은 댓글로 주셨지만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선택권을 주는 것 그리고 선택을 하고 권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공부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을 기간 또는 진도로 정해주고 종착역이 있는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 점검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고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반영해서 더 나아갈지 아니면 중단해서 다른 기회를 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그 아이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탈하거나 또는 실증을 느끼거나 또는 빠지고 싶게 하지 않는 것을 잡아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런 것을 보충 의견으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조금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학교랑 맞닿아 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저학년 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정말 이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아이의 마음을 초등맘 분들께서도 많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한번 이해해보고 실제로 같이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공부해보는 것이 가장 그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상담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